자, 이번 시간에도 막힌 혈관을 완벽하게 뚫는 식물성 트랩펑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랩펑 뭔지 아시죠? 하루마루 오시면요. 이게 변기 뚫으러 다니시느라 우리 직원들이 바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해독이 잘 되다 보니까 저녁에 해독식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 해독식을 여러분 체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고 대변량이 막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변기를 막는 사례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랩펑으로 변기를 뚫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러분의 막혀있는 이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장기를 뚫는 트랩펑이 있습니다. 자, 막힌 혈관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이 음식이 뭔지 이번 시간에 콜트 에셀스틴 박사님의 지방이 범인이란 번역본 가운데 있는 책에서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존 크로우 박사님의 이제 사례를 먼저 보시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디스탈 랩이라고 돼 있고 혈관이 이렇게 보면요. 이 좌전 하행 관상 동맥의 3분의 1가량이 여기 조금 아주 가느다랗게 막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주 가느다랗게 막혀 있죠.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어떠세요? 윗선하고 비슷하게 뚫려 있죠. 보이십니까? 자, 요겁니다. 자, 이게 과도한 지방 섭취로 거의 막혀버린 관상동맥, 요 왼쪽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막혀 있고요. 자, 어떤 약물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식물식만으로 이 혈관이 다 뚫렸습니다. 오른쪽 32개월 후에 혈관 조영술로 촬영한 사진인데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보이십니까? 예, 한눈에 보기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자, 1996년 심장마비 이후의 검진 결과 조크로우 박사님이 좌전 하행 관상동맥의 3분의 1가량이 완전히 이렇게 폐색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앞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막히면 심각하게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패스 시술, 관상동맥 우회로 시술이나 혈관 확장 시술이나 스텐트 같은 시술, 금속망을 이렇게 삽입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 그런 사례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크로우 박사님이 에셀스틴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술을 안 하시고 식물식 위주의 자연식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89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98에서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조크로우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트 에셀스틴 박사님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혈관이 완벽하게 청소되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혈관으로 뻥 뚫려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재밌죠? 자, 식물식이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한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 다른 많은 질병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장을 살리는 음식은 중풍병, 뇌졸중을 살리고요. 고혈압을 고치고요. 비만이나 당뇨,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뇌혈관을 따로 치료하는 음식이 따로 있고 심장병을 치료하는 음식이 따로 있고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여기 보니까 심장을 살리는 음식은 중풍도, 고혈압도, 비만도, 당뇨도, 골다공증도, 암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음식이. 자,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과도 직결이 됩니다. 또한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만성질환, 뭔지 아시죠? 유방암, 우유나 이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 드실 때 호르몬성 암인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많이 노출되죠. 그 다음에 결장암, 대장암, 직장암 같이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서 암을 유발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이제 장폐색이 많이 오죠. 이러한 자궁암 등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질병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무슨 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폐색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모든 질병이 식탁에서 뭘 제했더니 지방을 제거했더니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요법은 이게 어떻게 수술 전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수술요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률도 높고 재발의 위험성,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있고 심각한 정신장애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수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스텐트 하시고 계속 막혀가지고 또 뚫고 또 하시는 2차, 3차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주변에. 제2의 혈관 확장 시술, 제3의 바이패스 시술, 스텐트 시술을 불러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꽉 막혀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금속망을 삽입해서 혈관을 확장 시술해가지고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계속 지방 섭취하시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자, 이제 여러분이 왜 병에 걸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삼겹살 지글지글 불판에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직화 삼겹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나게 구워서 드시고 난 다음에 씻으려고 한번 보세요. 자, 씻으려고 하면 이 삼겹살 기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하얗게 응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혈관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이런 시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풍병, 심장병, 이거 다 뭐냐면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의 기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릴랜드 의대 로버트 보겔 박사의 실험 결과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독성 있는 식사 한 끼가, 자, 여러분들이요, 하늘마을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제 막 해가지고 여러분의 혈액이나 여러분의 세포 나이가 정말 10년, 20년은 젊어지셔서 나가셔서 보니까 한번 유혹이 되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실 때 이거 한 끼쯤이야. 뭐 오늘 하루쯤이야. 자, 독성 있는 식사 한 끼가 혈관 내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보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상완 동맥의 지름을 초음파로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한쪽 어깨를 천으로 묶은 다음에 5분 동안 피가 못 흐르게 해서 혈압을 팽창하게 했습니다. 자, 5분 후에 묶은 어깨를 풀고 피가 동맥을 다시 흐르게 해서 얼마나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는지 초음파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A그룹은 아침 식사로 패스트푸드를 제공하고 총 900칼로리 중에 지방을 50g을 넣어봤습니다. 지방을 50g. B그룹에는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아침 식사 900칼로리를 제공해봤습니다. 자, A그룹과 B그룹. 식사가 끝난 다음에 보겔 박사는 다시 어깨를 5분 동안 묶은 다음에 결과를 측정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A그룹과 B그룹에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A그룹은 지방 섭취 그룹은 지방을 50g 섭취한 그룹은 혈관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자, 그런데 B그룹은 지방이 없는 아침 식사를 했던 분들에게서는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동맥혈관이 완전히 원상태로 탄력을 되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왜 이런 병들이 걸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왜 그러냐면요. 혈관 내피에 지방을 공급해주면 이 플라그가 혈관에 이 때가, 여러분 치아에 때가 끼면 그걸 뭐라 그래요? 플라그라 그러죠. 치태. 치태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되는 게 캘크루스, 석회화되면 치석이 돼요. 간단한 예로 치아가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유방이나 전립선에 지금 이제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칼슘화가 진행됩니다 할 때, 그래서 추적 검사 하십니다 할 때,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고 패스트 상태, 페이스 얼굴이 마비가 되고 A 암 팔이 어눌해지고 S 스피치가 어눌해질 때 타임 적시에 뭘 하셔야 되냐면 빨리 여러분들이 333이나 해독식으로 빨리 들어가서 막힌 혈관을 뚫으셔야 돼요. 예, 그게 참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혈관을 막는 범인들, 스텐트 바이패스 하시는 이거 다 떼들이에요. 혈관의 떼들, 혈관의 플라그들. 자, 혈관 내피에 지방이 들어가면요. 이게 다 지방 덩어리들이잖아요. 지방을 공급하면 여러분의 혈관을 뚫어주는 트래펑인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지방이 든 음식을 먹은 후에 2시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무려 몇 시간이 걸리냐면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한 끼 식사에.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에 있다가 이제 어디 딴 데 가니까 고기도 주고 생선도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막 신나셔가지고 그랬는데 일주 안 돼가지고 이게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 끼 식사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일 3끼를 그것도 365일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물식 중심의 식사는 혈관 내벽의 세포에 강한 영향을 미쳐서 산화질소,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혈관을 뚫는 트랩형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생산이 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생략적으로 강한 힘을 줍니다. 요 산화질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각종 혈관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혈관이 막혀 있어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이 철망으로 집어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키지는 않아도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이걸 다 뚫어버려요. 녹여버려요. 자, 근데 산화질소가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뚫는 트래펑이라는 사실을 미국의 과학자 3명이 밝혀내서 1998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산화질소예요. 자, 이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산화질소는 신체의 모든 부분의 혈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혈액이 막 지방 농도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뭐 난리가 아니죠. 처음에 오시면. 그런데 그래서 혈관의 흐름이 다 폐색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처음 오셔서 혈액을 보면 그냥 혈전이 그냥 막 뭉쳐 있어가지고 어혈이 뭉친 것처럼 덩어리로 떡져 있는 분들 많으시죠. 3기, 4기 이러신 분들 보면 1주, 2주, 3주 지나니까 어땠는지 보셨어요? 혈액이 적혈구가 그냥 땡글땡글하게 산소가 잘 들어가면서 얼마나 혈액 공급이 원활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이 빨리 되겠죠. 암이 동면 상태로 빨리 들어가고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산화질소가 하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이 산화질소는 신체 모든 부분에 막혀있는 뇌혈관에, 심장혈관에, 여러분의 간에, 신장에, 폐에 있는 모든 혈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적혈구가 영양 공급을 잘 해주도록 이동하게 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백혈구와 혈소판이 끈적끈적대는 거, 점액질이 되는 거, 지방이 축적이 돼서 혈액이 끈끈하게 점액질이 되는 것을 다 방지해주고 혈관 내의 플라그, 때가 자꾸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수세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혈관을 씻는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혈관 자체가 자체적으로 셀프 클리닝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째, 혈관 내에 산화질소는 플라그 생성을 혈관에 때가 끼는 것을 방지해서 관상동맥이 폐색되어 있는 것을 빵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상동맥 폐색되신 분들 많죠. 4번째,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이미 혈관에 이 플라그가 많이 있어도 이걸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름때를 쭉쭉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과일과 채소를 드셔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님이 그 12명의 환자를 18명의 환자를 12년 동안 뭘로 고치셨냐면 산화질소로 고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식물식 중심의 식사가 어떻게 산화질소를 생산하냐면 이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생기려면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 L-아르기닌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자, L-아르기닌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뿌리채소 뭐뭐 있습니까? 고구마, 감자, 우엉, 연근. 자, 그 다음에 콩류, 매일 드시는 매중콩, 검은콩, 또 렌틸콩. 자, 그 다음에 뭐? 호두, 아마씨, 햄프씨. 여기에 뭐가 다 있냐면 L-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에게 메리치 꼬다리 한쪽도 안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않으세요. 자, 이거 기전이요. 이거 놀랍습니다.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양의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고 흥분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L-아르기닌과 반대되는 ADMA가 어떤 기전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산화질소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막힌 혈관을 뚫고 여러분의 장기가 병든 폐색되어 있는 장기들을 팡팡 뚫어버리는지.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 합성효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즈라고 하는 산화질소 합성효소에 분해돼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과정을 이제 도식을 만든 건데요. 바로 이 아르기닌과 산소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반대로 ADMA라고 하는 비대칭성 디메틸 아르기닌,
아르기닌과 반대되는 애입니다. 아르기닌이 산소와 함께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반대되는 ADMA는 산화질소가 생성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경쟁자가. 자, 그런데 이 ADMA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양학적으로 목숨 매시는 동물성 단백질이 이 아르기닌이 생성하지 못하도록 대칭하는 경쟁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적수를 자꾸 키우는 걸 좋아하시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아, 이게 어떻게 이 산화질소가 생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ADMA는 단백질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몸에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ADMA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산화질소 합성 효소 중에 차지하는 L-아르기닌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기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건강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지방질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아르기닌과 산소가 결합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를 생성해야 요게 여러분의 모든 혈관을 뚫는 모든 병은 혈관병인데 뚫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ADMA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이것을 방해하는 경쟁자이자 적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기 단백질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기 단백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고기를 안 먹어서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는겨 하지 마시라고요. 네네. 자, 이제 다큐를 보시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The data is crystal clear that you can stop and reverse heart disease with plant-based diets. Scientifically shown, I've seen it in my own patients. People who adopt low-fat plant-based diets can actually reverse their heart disease, and that literally means watching the plaque start to go away, something they didn't think could happen. My experience with patients is, and those studies show, that when people adopt a fully plant-based diet, their cholesterol levels plummet within a few days. And if you do blood tests in a couple of weeks, you'll see dramatic improvements. Yes, your numbers are going to look great within a week or two. Your cholesterol can come crashing down. In fact, if you're on medications, your doctor may have to pull off your blood pressure medication so your blood pressure don't drop too low because it can work too good. Like that, the side effect is not having to take drugs. In a groundbreaking study published by Dr. Esselstyn following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 99.4% were able to avoid major cardiac events by going plant-based. Because it's not just heart disease. It's hypertension, it's diabetes, it's strokes, it's heart attacks, it's several of the autoimmune diseases, lupus, asthma, GERD, osteoporosis. I mean, there's a multitude of diseases, even rheumatoid arthritis. It can be so dramatic. When you see these poor souls with just absolutely crippled with rheumatoid arthritis go plant-based, then they come off their medication. 여러분 좀 빨라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닥터 조울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식을 하면요, 심장병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오히려 호전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수잔 레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지방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심장병이 호전됩니다. 말 그대로 동맥경화반이, 아까 사진 보셨죠? 동맥경화 굳어있는 게 막 뚫리는 거 보셨죠? 있을 수 없다고 여기던 일이죠. 닥터 미셸 맥메간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들을 본 제 경험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과 며칠 만에 급감합니다. 저희는 일주일마다 비교 분석하면서 놀랍니다.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보셨죠, 오늘? 쫙쫙, 예, 뭐 혈액의 그 지질농도 싹 빠진 거 보셨잖아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 2주 뒤에 혈액 검사를 하면 놀랍도록 나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1주에서 2주 만에 수치가 훌륭하게 개선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작용은 뭐냐면 약을 드신다면 의사가 혈압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당뇨약 복용을 중단시켜야 되는 부작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혈당 수치가 바닥을 칠까봐. 부작용은 약을 끊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이, 상고병 환자들이 저녁에 과일식이 왜 이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특효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해보시니까. 약을 드시면 너무 지금 부작용은 약을 끊어야 된다는 부작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니까. 그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닥터 콜테일 에셀스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 원 다이어트 식단은 지방을 제거한 이 채식 식단, 저지방 채식 식단은 심장병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그리고 심장이 막히는 심장마비 모두를 완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푸스, 심지어는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 홍반증, 그리고 천식, 그리고 위식도 역류증, 골다공증, 뼈가 구멍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반대라고요. 예, 골다공증 때문에 자꾸 사골국물 먹어야 되고 메르치 드셔야 되고 우유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뭐냐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 뼈 지금 퇴행성 관절염, 예, 무릎에 이 많은 이런 그 노폐물들 축적되어 있는 거 놀랍도록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쩔룩쩔룩거리는 가련한 영혼이었던 사람이 채식으로 바꾸니까 약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거 다들 이 전문가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 벌써 18년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지방 채식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마쳐도 될까요? 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이혜인 님도 이제 암으로 투병 생활을 좀 하셔서 환자의 입장을 참 많이 이해하셔요. 그래서 환자의 편지, 본인이 환자가 되셔서 느낀 것들을 쓴 내용입니다. 아픈 것이 축복이라고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말할 테니 그대가 앞질러 미리미리 강조하지 마세요. 아픈 것도 섭리로 알고 신앙 안에서 잘 참아야 한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으로 아프면서 처음으로 새롭게 다가온 위로라는 말, 용서라는 말, 기도라는 말, 참으로 의미 있어서 그 뜻을 되새김하고 있지만 아프면 아플수록 가벼운 말보다는 침묵이 더 좋아져요. 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가벼운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음악을 듣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지만 그냥 혼자서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같은지 모르겠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생각도 같이 아파져서 남몰래 울거든요. 잠이 오지 않아 괴롭거든요. 남의 말을 모두 다 겸손하고 순하게 사랑으로 듣기 위해선 용기를 키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건강한 당신, 나를 염려해 주는 당신, 지나친 사랑도 때론 약이 되질 못하니 아주 조금만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듣지 못한 나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각자의 마음 아름답게 정리하여 환히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우리. 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좀 많죠. 그래서 여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본 이런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데요. 이것도 너무 좋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픈 날의 기도.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많이 아파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좋은 생각도 못하고 또 내내 앓기만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믿음은 더 튼튼해질 법도 한데 아직은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사람들이 건네주는 위로의 말에 네 밝게 응답하고도 슬며시 슬픔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도 제가 부를 처음과 마지막의 그 이름은 오직 당신뿐임을 당신은 아시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단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우리는 내일 죽을까봐 모레 죽을까봐 염려하는데 우리 이혜희님이 이걸 터득하신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하루, 하루살이만이 내 생애의 전생애라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면서 걸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으로 여러분 용기 내세요. 감사합니다.